오늘 방송 시작 전에 도착한 사연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청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계단을 내려오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이 생각만 들더군요. 아,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하는 나이가 왔구나. 이분은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계단도 오르내렸고 운동도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순간 몸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전이랑은 다르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계단을 보기만 해도 괜히 숨부터 고르게 되는 경험.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어떤 운동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지, 왜 평생 하던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70 이후에도 끝까지 내 두 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운동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의욕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땀을 강조하지도 않겠습니다. 대신 몸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운동, 몸이 먼저 이건 괜찮다고 허락하는 운동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운동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매일 하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도 계단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연 주신 분 이야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이후로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고 손잡이를 먼저 찾게 되고 괜히 오늘은 쉬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70 이후에 시작되는 변화입니다. 아픈 날이 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몸이 먼저 경고를 주는 시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신호를 내가 약해졌구나라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할 때구나라고 받아들이느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동작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한 분. 그런데도 그래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몸을 밀어붙이고 계신 분.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를 멈추고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이 개운해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부위가 신경 쓰인다면 그 운동은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운동 5가지는 많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는 운동도 아닙니다. 대신 70 이후에 몸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운동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같이 갈 수 있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계단입니다. 계단 오르면 다리 힘 생긴다. 계단만큼 좋은 운동 없다. 정말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운동은 계단을 대신할 수 있으면서도 무릎과 심장을 동시에 설득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느 날부터 계단이 무섭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운동은 해야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겁부터 납니다. 이 겁이라는 게 사실은 운동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운동하다가 몸이 보내는 그 신호가 다시 올까봐 무서운 겁니다. 아프다는 신호, 시큰거린다는 신호, 오늘은 무리였다는 신호. 70 이후에는 이 신호 하나가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운동은 의욕으로 시작하면 실패하고 안심으로 시작해야 성공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운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몸과 협상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앉아서 시작합니다.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릎이 체중을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릎이 아플수록 방식이 바뀐 운동이 필요합니다. 실내 자전거는 무릎을 쓰지 않는 운동이 아닙니다. 무릎을 억지로 쓰지 않는 운동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로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날 다리가 묘하게 가볍다. 이게 바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만 깨우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나치시면 실내 자전거를 괜히 집에만 두는 운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그만둘 수 있는 여유입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는 안정감이 몸을 긴장시키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지 않으면 통증은 늦게 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하루 이틀보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손잡이를 안 잡았네. 이게 실내 자전거가 몸에 남기는 변화입니다. 눈에 띄는 근육이 아니라 불안이 하나 줄어드는 변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동 효과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운동 효과는 땀의 양이 아니라 다음 날의 컨디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하고 나서 다음 날 몸이 덜 무겁다면 그 운동은 이미 성공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영상 끄시면 실내 자전거를 그냥 편한 운동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 운동이 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실내 자전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하려고 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을 확인하러 타게 됩니다. 오늘은 무릎이 어떤지, 숨은 어느 정도인지, 몸이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운동은 의무가 아니라 하루의 점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는 운동을 시작하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먼저 웃는지, 그리고 왜 수중 걷기가 중요한지, 그 이유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은 몸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70을 넘기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 나이의 운동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허락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 걷기는 운동이라기보다 몸이 안심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무릎도 허리도 아닙니다. 표정입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이 반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운동에서 괜찮다는 느낌은 더 해도 되겠다는 허락과 같습니다. 이 허락이 없는 운동은 아무리 좋아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는 몸의 무게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부담이 되었을 동작도 한결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의 부담을 실제로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는 망설이던 분들도 물속에서는 한 발을 더 내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운동을 하는 동안 넘어질까 봐라는 생각이 사라진다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움직임이 커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수중 걷기가 겉보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의 저항은 조용히 일을 합니다. 티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힘든 건 아닌데 집에 오면 몸이 잘 쓴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무리하지 않았는데 운동은 된 상태. 70 이후에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영상 끄시면 수중 걷기를 그냥 관절에 좋은 운동 정도로만 기억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셔야 왜 많은 전문가들이 노년의 운동으로 물속을 선택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중 걷기는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속에 있으면 다리 쪽에 있던 혈액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옵니다. 억지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심장은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 수중 운동은 특히 조심스럽게 추천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수영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수중 걷기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허벅지 정도 물높이에서도 충분합니다. 걷는 속도도 천천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몸이 방어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때문에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운동이 아니라 회복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몸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정리되는 시간. 이 차이가 운동을 평생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물속에서 나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도구도 없이 가장 단순하지만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운동, 맨손 체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물속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잠시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바닥의 단단함, 의자의 높이, 고개를 숙일 때 느껴지는 목의 긴장.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운동은 강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운동, 바로 맨손 체조입니다. 맨손 체조는 뭔가를 더 얹지 않습니다. 기구도 무게도 속도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합니다. 팔을 들어 올려 봅니다. 예전보다 덜 올라갑니다. 허리를 돌려 봅니다. 어느 쪽이 더 굳어 있는지 바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괜히 걱정부터 하십니다. 이렇게 못 움직여도 되나? 그런데 바로 이 인식이 70 이후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영상 잠시 멈추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셔야 왜 맨손 체조가 계단보다 먼저 필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맨손 체조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낙상은 대부분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균형 감각이 무너져서 발생합니다.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목을 지탱하는 근육,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 발목을 안정시키는 근육. 이 근육들은 강하게 쓰기보다 자주 깨워줘야 합니다. 맨손 체조는 이 근육들에게 아직 내 차례다라고 말 걸어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갑자기 방향을 바꿔도 몸이 따라와요. 이 말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균형이 회복되면 일상의 긴장이 줄어듭니다. 긴장이 줄어들면 몸은 덜 경직됩니다. 이 연결고리가 맨손 체조의 진짜 효과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맨손 체조는 아침에 하면 전혀 다른 운동이 됩니다. 잠에서 깬 몸은 마치 접혀있던 지도와 같습니다. 무작정 걸으면 접힌 부분에서 자꾸 걸립니다. 하지만 가볍게 목을 풀고 어깨를 돌리고 골반을 흔들어주면 몸의 지도가 다시 펼쳐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넘어질 확률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맨손 체조를 그냥 준비 운동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이 운동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연습인지 분명해질 겁니다. 맨손 체조의 장점은 짧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이 감각을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가장 깊게 이어가는 운동, 의자 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맨손 체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 이상은 아직 무리다. 이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몸과의 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깊게 이어갈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의자 요가입니다. 의자 요가는 움직임보다 먼저 안정감을 줍니다.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몸은 방어를 풀기 시작합니다. 넘어질 걱정, 균형을 잃을까 하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0 이후에 몸이 굳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늘 긴장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서 있을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항상 혹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의자 요가는 이 혹시를 잠시 내려놓게 해줍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허리를 숙일 때 숨을 참지 않게 되고 어깨를 돌릴 때 힘이 덜 들어갑니다. 이 차이가 몸을 바꿉니다. 단순 스트레칭 이야기겠지 하고 영상 끄지 마시고 이 다음 이야기를 들으셔야 왜 의자 요가가 단순한 유연성 운동이 아닌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자 요가는 몸의 중심선을 다시 세우는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익숙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기울어짐이 허리 통증을 만들고 무릎 부담을 키우고 결국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몸을 좌우로 느끼고 앞뒤로 움직이며 중심을 확인하는 이 과정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가 가운데다. 이 인식이 돌아오면 걷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서 있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의자 요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불편해요. 운동을 하지 않을 때조차 몸이 덜 아프다는 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 운동을 앉아서 하는 쉬운 운동으로만 생각하면 의자 요가는 절반만 하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운동이 왜 위 운동으로 가는 마지막 준비 단계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 요가는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다시 믿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조용한 운동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아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걷기 이야기겠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이야기입니다. 70 이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얼마나 강해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도 아닙니다. 하루를 끝까지 살아냈느냐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평지 걷기는 이 가능성을 지켜주는 운동입니다. 계단은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평지는 같이 가는 길입니다. 숨이 차면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무릎이 불편하면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몸이 계속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70 이후 운동의 핵심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 평지 걷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 이런 변화를 느낍니다. 밖에 나가는 게 다시 무섭지 않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약보다 강합니다. 넘어질까봐 나가지 않던 하루가 조금씩 다시 열립니다. 시장까지, 동네 한 바퀴, 버스 정류장까지. 이 모든 동선이 운동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운동은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일입니다. 실내 자전거는 불안을 낮춰주고, 수중 걷기는 몸을 풀어주고, 맨손 체조는 균형을 깨워주고, 의자 요가는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평지 걷기는 이 모든 것을 하루 속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1위입니다. 가장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장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 앞을 나서서 몇 걸음만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넓혀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